자, 3강 수학적 기납법 12번 문제부터 풀이할게. 자, 12번 문제를 보면 2020년도 수능 나형 21번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는지 보는 거야. 자, A, 2에는 즉 얘는 짝수항들이라고 보는 거죠. 2에는 AN-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2n 플러스 1은 홀수항들은 2a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랬을 때 A 20은 1이라고 주어졌고, 시그마 n은 1부터 63까지의 A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점화식이 주어졌어. 그럼 여기서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사실 우리는 A1 값이나 A2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AN을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거든요. 추측을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점화식이라는 건 수열의 기납적 정의야. 즉 수학적 기납법은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k일 때 k 플러스 관계를 보이는 거를 나타내는 게 점화식이잖아요. 수열로 표현되는 게. 그러면 첫 번째 값이나 두 번째 값을 항상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A20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A1이나 A2를 구해야 되겠죠. 홀수항, 짝수항이 나왔기 때문에 A1, A2를 둘 다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기본적으로 n에다 20을 쓰려면 짝수항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 n에다 10을 집어넣으면 A20은 A10 빼기 1이 돼서 이 값이 1이 되니까 A10은 모임을 할 수 있어요. 2임을 할 수 있을 거고, 다시 짝수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n에다 5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값은 A5 빼기 1이 돼서 A5는 얼마임을 할 수 있어? 3임을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홀수항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n에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2A2 플러스 1이 3이 될 거고, A2는 1임을 할 수 있죠. 다시 짝수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2는 A1 빼기 1이 돼서 이게 1이 되니까 A1은 2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A1이 2고 A2가 1임을 찾아낸 거예요. 일단 이게 기본이야. 그래 놓고 사실 A1 구하고 A2 구하고 할 건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AN, A1, A2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하는 건데 제가 구해봤거든요. 규칙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을 이용할 거냐면 지금 짝수항들이 나왔고 요런 스킬을 좀 기억해놔. 홀수항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사실 얘는 AN을 못 구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무슨 문제야? 그분이에요, 그분. 시그마의 정의를 쓰는 거지. 그러면 사실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A63까지 합이라는 거야. 이걸 혹시 이런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항부터 63항까지는 분명히 짝수항과 홀수항이 같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만약에 시그마 n은 1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2n 플러스 a의 2n 플러스 1이라고 만약에 표현했을 때는 1항부터는 a2, a3 해가지고 어디까지? 30까지 만약에 31까지 집어넣으면 62가 되고 63이니까 31항까지만 더해주고 난 다음에 얘가 첫 항이 2항부터 1 집어넣으면 2, 3, 2 집어넣으면 4, 5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A1을 더해주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다시 A2n 플러스 여기 A2n 플러스 A의 2n 플러스 1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한 일반항이죠. 그러면 얘를 내가 3AN이라고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 놓고 1항부터 31항까지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뒀다고 한들 AN이 뭔지 모르니까 그분이니까 여기 상태에서도 그분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자, 얘네다 1을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가 될 거예요. 그쵸? 이거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3A1과 값이 똑같고, 근데 A1이 2니까 얘가 6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다 n을 1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번엔 n에다 2 집어넣은 거죠. 그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두고
그럼 n은 2일 때를 집어넣으면 a4 더하기 a5가 될 거고, 자 얘는 2를 집어넣는 거니까 3 뭐가 되는 거예요? a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얘는 3이라고 일단은 써놓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야 돼. 왜냐면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잖아요. 3을 집어넣으면 a6 더하기 a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잖아. 이 값은 3 뭐가 되는 거야? a3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의 식에서 요렇게 4개를 더한 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렇게 둘이 더한 값이랑 똑같은데 a2 하기 a3가 6임을 알 수 있으니까 2, 3 집어넣은 요 4개의 합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 곱하기 a2 더하기 a3가 돼서 이 값은 3 곱하기 6이라고 써서 이거 1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봐봐. 요 두 개가 나타나는 게 a2를 나타내고 요 두 개를 나타내는 게 a3를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n에다가 4를 집어넣은 상태에 있을 때는 a8 더하기 a9가 될 거고, n에다가 5를 집어넣은 형태는 a10 더하기 a11이 될 거고요. n에다가 6을 집어넣은 형태는 a 얼마? 12 더하기 a13이 될 거고, n에다가 7을 집어넣을 때는 a의 얼마입니까? 14 더하기 a15인데 얘가 가리키는 게 3a4예요.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3a5야. 즉 4, 5, 6, 7에 대해서 3a6, 3a7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4개를 더한 값이 얘인 걸 아니까 요 4개를 더한 값은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는 거야? 3 곱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해가지고 얘가 54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4개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8, 9, 10, 11, 12, 13, 14, 15까지, 즉 n은 8부터 어디까지? 15까지 집어넣을까? 그쵸? 그럼 8 집어넣으면 a16 더하기 a17은 얼마가 되고, 분명히 a8이 될 거고, 땡땡땡 해가지고 15 집어넣으면 30 더하기 a31인데 이 값은 얼마냐면 a15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3a8, 3a15. 그럼 마찬가지 얘를 싹 다 더해줬다 그러면 3에 a8부터 a15까지 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요거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게 규칙인 거예요. 규칙성이 굉장히 어려운 패턴인 거지. 그러면 a8부터 15까지 더한 게 54니까 얘는 3, 40에서 162가 되는 거죠. 얘가 이해됐나? 그럼 봐봐. 여기 1항부터 31항까지 합이라는 거, 요 1항부터 31항까지 합이라는 건 요 a2부터 어디까지? a31항까지 더해준 요 값이잖아. 그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했다는 거야. 그럼 24 여기 더하면 78 그러면 240 여기까지 240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A1을 더해준 2를 더해주는 거야. 맞습니까? 뭐가 틀렸냐? 어디서? 다시 얘 6이고 얘 18이고 그쵸? 얘 얼마지? 얘 18이니까 54고 8부터 15까지 집어넣는 거 160이죠. 아직 안 끝났지? 아직 안 끝났죠? 그치? 우리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A 어디부터? A8부터 A15까지 더한 게 또 값이 나오니까 n에다가 이번에는 얼마? 16 집어넣었을 때야. 그쵸? 그래서 A16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A31까지 더한 값을 또 알고 있는 거죠. 그게 16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16을 집어넣으면 A의 32 더하기 A의 33은 3A16 이렇게 해서 또 땡땡땡 여기 지울게.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30까지 집어넣어야 돼. 30. 그쵸? 30을 집어넣으면 A60 더하기 얼마입니까? 30을 집어넣으면
31일 때 미안합니다. 31 왜냐면 31까지 나왔으니까 31을 집어넣으면 62부터 A에 63까지 더하고 얘는 A에 3A 31이 되죠. 이걸 또 다 더한 거야. 그럼 3부터 A16까지 A31을 더한 요 값은 얘가 160이니까 3 곱하기 162가 돼서 계산하면 326, 36, 18, 486이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를 더한 거 총 다 더한 값은 6, 18, 54, 162, 486을 다 더하면 되죠. 자, 얘랑 얘랑 더하면 24. 여기다 24 더할게요. 그럼 510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216, 216을 더하면 720. 726이죠? 얘가 얼마라고? 726. 근데 A1이 얼마나 했어? 2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728인 4번이 되겠더라 라고 푸는 겁니다. 잘 봐, 잘 봐. 얘는 규칙이 어떻게 된다고? 얘네 둘이 더한 값이 3A1 이렇게 표현되니까 A2 더하기 A3라고 표현한 거 값을 아는 거야. 그때 n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은 3A2로 표현되고 n을 3을 표현한 건 3A3까지 표현되니까 얘네 둘이 더한, 즉 2하고 3을 집어넣을 때 A4부터 A7까지 합은 A2 더하기 A3 값을 아니까 이걸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A4부터 A7까지 합을 아는 거야 내가. 근데 n을 4를 집어넣을 때 A4로 표현이 되고 5를 집어넣을 때 A5로 표현되니까 6일 때 7일 때까지 총 4개의 값들도 더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8부터 A15까지 합을 아는 거야 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n부터 8부터 15까지를 집어넣었을 때가 A8로 표현되고 A15로 표현되니까 3 곱하기 A8부터 A15까지 합을 또 집어넣어서 160이라는 걸 아는데 이 값은 또 A16부터 A31까지의 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은 16부터 31까지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2항부터 63항까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면서 저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죠. 그때 핵심은 요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1항부터 63항까지의 합에는 짝수항으로 표현된 정화식과 홀수항 등으로 표현된 식이 다르기 때문에 쟤를 갖다가 짝수항과 홀수항으로 표현할 때 1항부터 집어넣으면 A2부터 A3까지 해가지고 31을 지금 60부터 63까지 얘는 A2항부터 A62항, 63항까지 구할 수 있고 첫 항은 따로 구해야 되겠구나. 이 편과 이 편이 똑같다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AN을 직접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구해보면 알아요. 하나씩 구해보면. 그럼 마찬가지로 그게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랬을 때 이 표현을 써줘가지고 우리는 얘를 그분을 풀 때 하나씩 대입을 해본 결과 A2 더하기 A3가 6인 걸 알아. 그랬더니 그 다음은 A2로 표현돼, 그 다음은 A3로 표현돼. 그럼 이거 더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A4부터 A7까지 합을 아는 거잖아? 근데 4를 집어넣을 때는 A4로 표현돼. 이런 식으로 관계를 찾는 거야. 이런 규칙성을 찾는 문제야.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21번 문제가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 접근하는 문제도 나왔었으니까 이런 식의 스킬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분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이제 수학적 기납법 우리 완성형 문제 중에 2022년 예비평가 문제 중에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항상 완성형 문제가 요즘은 학통 파트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완성형 문제가 이렇게 기납법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문제가 더 쉬워요. 자, 우리 이런 거 뭐 한다 그랬어? 읽지 말라 그랬죠. 읽어도 우리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가부터 보는 거예요. 가가 어디 있습니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K 팩토리얼 분의 SK 빼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N-1항까지의 K 팩토리얼 분의 SK 이렇게 주어진 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가라고 주어진 거죠. 그쵸? 자, 그랬는데 그럼 어딘가에는 분명히
얘네들의 식에 대한 표현들이 주어진 게 있는데 위를 쭉쭉쭉쭉 올라가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SK라는 녀석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건 어딘가에 요거의 값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위로 올라가서 찾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얘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n 플러스 1에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 얘는 봐봐 1항부터 n항까지가 얘예요. 그럼 1항부터 n-1이라면 여기다 n-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거를 빼준 거예요. 그럼 둘이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통분이 되겠죠? 얘는 1부터 n까지 해보고 얘는 1부터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n 플러스 1만 위아래로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1 빼기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실제적으로 얘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신경 쓰고 그래서 가가 n이야. 그래서 fn이 뭡니까? n이에요. fn이 뭐라고? fn이 뭐라고? n입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쳐다볼 건데 항상 요런 문맥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임으로란 표현이 있어요. 거기 sn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뭐라고 주었다고? n이라고 주었잖아. 그거일 때 an은 sn 빼기 sn-1이므로 마이너스 나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이제 얘 대신 얘를 쓰는 거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에서 빼기 n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얘 또 뭐 하는 거야? 통분하시는 거죠.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통분을 하면 얘는 n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n제곱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n 플러스 곱하고 더하기니까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지면서 나에 들어가는 건 앞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빼주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이번에 뭐야? 1이에요 나가. 그래서 거기 gn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겁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 이제 항상 다가 구하는 게 문제야. 다. 그래서 이런 항등식과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 이런 거 잘 아셔야 돼. 다를 보시면 그 위에 있는 녀석이 7분의 8 빼기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고 그때 밑에 7분의 64 빼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제는 기본적인 항등식과 우리가 산수 계산 즉 시그마의 성질 정의 이런 거 다 산수 계산이에요. 산수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요렇게 다라고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자 시그마 K는 3항부터 7항까지인데 지금 얘는 이렇게 바뀔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라고 주었어. 그러면 어딘가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는 연습이 있다는 거야. 쪼개는 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였다고? 임으로라는 게 있다고. 그 위에 보니까 시그마 K는 어디부터? 3항부터 n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8 더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요렇게 3항부터 n항까지를 1항부터 7항까지로 바꿔주는 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얘 대신에 빨리 얘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고? 마이너스 8 더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8이 되면서 봐봐 7분의 8 더하기 7분의 8 8이 되죠? 8이 7분의 얼마 되는 거? 56이 된 거야. 그래서 7분의 56 7분의 56과 7분의 8을 더하면 64 될 거니까 이렇게는 똑같은 거니까 지워줘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가 k제곱 플러스 k라고 분류를 하면 k 공식을 썼다는 얘기잖아 제가. 아 그러면 k 공식을 하나 쓴 게 얘구나 이렇게 쓰면 나머지는 결국 뭐가 남은 거야? 얘 남은 거죠 얘.
K제곱. 여기 K제곱이에요. 그래서 HK는 뭐가 되는 거야? HK는 K제곱이에요. 수학적 기납법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항등식과 그냥 수능 그림 찾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자연수 거치고 산수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산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린 겁니다. 꼭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수능에 나오는 이런 완성형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능을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F5 곱하기 G32 곱하기 H6을 구하라 했으니까 F5는 여기가 5가 될 거고 G32는 3 곱하기 4분의 1이 될 거고요. 6은 36이 돼서 12, 3 해서 답은 15야 밝은 달 해가지고 선지에서 5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14번을 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4번 유의 문제와 앞쪽에서 수능 2020년도에 21번 문제의 유형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2022년 예비평가 내년도에 보는 수능자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시그마 K는 1항부터 우리가 100항까지의 AK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얘 일반항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A5는 5라고 줘줬고 나는 AN 플러스 1이라는 값을 AN 값이 양수일 때는 즉 현재 어떤 항이 양수일 때는 AN에서 6을 빼기로 했어. 그러면 다음 항이 나오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N 플러스 3이라는 즉 이번 현재 항이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2배에서 3을 더한 것이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그럼 분명히 이걸 통해서 내가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화식이 주어졌으니까 A1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봐봐. A1, A2, A3, A4, A5, A6 땡땡땡에서 A100까지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지금 다 더하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이 식을 딱 보고 너가 지금 A1이나 A2를 구해가지고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 풀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식을 구해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뭐라고? 구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AK를 내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겠구나. 물론 해보셔야 돼요. A1, A2 다 구해봐야 돼. 얘도 지금 예비평가 15번인데 이거는 15번 문제가 객관식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22년도에는. 그러니까 21번과 똑같이 낸 겁니다. 벤치마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AK를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구간이 나눠지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니까 이렇게 더해질 건데 야, 한 개 1항부터 100항까지 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A5가 주어졌으니까 A5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본 거야. 심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A5는 일단 양수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러면 A5 빼기니까 얘는 오면 얘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A6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2% 3이 되면서 재미난 형상이 생기는데 A7이 뭐가 되냐면 5가 돼요. 그럼 또 저기다 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녀석은 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결국은 두 개씩 이렇게 묶여줍니다. 그러니까 4를 갖다가 계속 더해가는 거야. 4, 4, 4, 4 죽어라. 죽어라 4, 4, 4 이렇게 되는 거죠. 너네 이 문제 못 풀고 죽어라 이런 얘기지. 그럼 생각해봐. 최대치수라는 건 분명히 요 앞쪽 이 뒤쪽에 있는 값은 얘가 A5가 5라고 결정됐겠네. 이 뒤쪽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체수에는 이 뒤쪽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어차피 최대값에도 이 부분이 들어갈 거고 최소값에도 이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세트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사실 제가 해봤어요. 해보고 나니까 정신이 나간 짓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이 최대값에도 들어가고 최소값 들어가.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단순히 여기서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 최소값 뺄 때는 이 부분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똑같이 5 똑같이 5 나와. 여기가 어떻게 가네.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연구를 해가야 되는데 당연히 A5를 기준으로 요 앞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A4가 모일 때가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고 A4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면 최대 최소 결정이 나겠죠. 자, A4가 만약에 양수였어. 그러면 A4 빼기 뭐가 됩니까? A4 빼기 6이 5가 될 거니까 A4는 뭐가 되는 거야? 11이 돼야 되지. 11이. 그쵸? 그러면 당연히 A3도 양수가 될 때가 최대가 되겠죠. 계속 양수가 될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6을 더하면 17이 될 거고 여기다 6을 더하면 23이 될 거고 여기다 6을 더하면 29. 이때가 최대라는 거야. 무조건 다 양수가 나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더한 요 값이 최대값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얼마입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3, 40. 그다음 얘네 둘이 더하면 40이니까 얘는 80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최소값은 분명히 여기서 나오겠죠? 자, A5가 5가 나왔을 때 A4가 뭐야? 여기 들어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2A4 더하기 3이 뭐가 되는 거죠? 3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는 얘기고 넘어가면 1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 5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되겠죠? 5가 되겠죠? 그래서 오일오일이 계속 나오는 형태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걸 그분이라고 보고 요 뒤쪽을 쭉 세내려갔을 때 분명히 규칙성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서 또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러면 최대 최소라는 건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야. 변하는 값이라는 거고. 그때 보니까 A5가 결정이 났으니까 얘부터는 이 뒤쪽은 다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A5를 집어넣으면 A6이 결정됐고 A6이 결정되면 A7이 결정됐고 A8은 결정될 거잖아. 그러면 최대 최소의 이 뒷부분은 분명히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는 거는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있는 건데 5항부터 이 이후까지는 상수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4개 값만 살펴보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요렇게 놓고 보면 사실 쉽죠. 그래서 A1이 주어지면 얘는 최대 최소를 문제를 낼 수가 없지. A1까지 주어졌으면. 왜냐면 A1부터 A100까지가 다 결정나니까. 그래서 A5를 준 겁니다. 헷갈리게 해요. 이해하셨죠? 자, 14번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앞쪽에 있는 문제보다는 얘가 조금 더 쉬운 편인데 이걸 해석하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하지만 스타일은 비슷한 스타일이죠. 둘 다 그분을 이용해서 점화식을 푸는 패턴이니까. 됐죠? 자, 마지막 문제로 이제 15번을 볼 건데 15번은 솔직히 2021년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6월 모평 문제. 너가 풀었던 14번 문제인데 얘는요. 사실 A1이 1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값들 다 정해진다고 얘기했죠? A의 3n-1은 2am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고 A의 3n은 얼마가 됐고 마이너스 am 플러스 2가 됐고요. A의 3n 플러스 1이라고 주었을 때는 am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요. 이렇게 3의 표현으로 3으로 표현된 나머지가 표현되니까 모든 다 3개씩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뭘 구하냐면 A 11 더하기 A 12 더하기 A 13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구하기 위해서 이거 11개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걸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나요? 아니죠? 시험장 가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빨리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A2는 2A1 플러스 1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3이 될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3은 마이너스 A1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1이 될 거고 A4는 저기다 1 집어넣으니까 A1 더하기 1이 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n에다가 이번에는 2를 집어넣으면 A5는 2A2 플러스 1이 돼가지고 A2가 3이니까 얘는 7이 될 거고 A6은 마이너스 A2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7은 A2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n에다 3 집어넣으면 A8은 2A3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A3가 1이니까
3이 될 거고 A9는 n에다가 3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3 플러스 2가 될 건데 A3가 마이너스가 1이 될 거고 A10은요 A3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도 이제 A11은 n에다 뭐 집어넣은 거? 4 집어넣은 거니까 2A4 더하기 1이니까 A4가 2니까 5가 될 거고 그래서 왜 5고요? A12는 마이너스 A4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A4는 2니까 0이 돼서 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A13은 n에다가 4 집어넣으니까 A4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3이 돼서 이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8인 3번이 되겠더라 요렇게 풀면 되는 거죠 여기서 뭘 규칙성을 찾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규칙성을 찾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실전에 가서 이걸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녀석의 숫자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고 실제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수능에도 요 정도 난이도의 점화식은 나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만약에 진짜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작년 21번이나 방금 전에 풀었던 요 문제들을 좀 반복적으로 풀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연습을 꼭 하시고 추론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수열 파트는 추론 능력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